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춥나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또 춥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자는데 이 전기장판을 이렇게 또 딱 틀어두고 이 이불 속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판에 딱 틀고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또 누워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딱 눈이 떠졌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슨 꿈을 이렇게 또 꿨는데 이 꿈이 좀 너무나 생생하고 좀 이게 꿈인데 꿈 안에서는 정상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섬찟해가지고 딱 이렇게 또 깼고요. 깨서 이제 새벽 5시에 이렇게 또 깼어요. 새벽 5시에 이렇게 또 깨다 보니까 새벽 5시에 깨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딱 이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불을 내리니까 또 너무나 추워. 그래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 틀어놓고 그냥 또 잤죠. 자고 이제 일어나고 오늘 뉴스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이제 바람이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이제 산타나 바람이 다시 이렇게 또 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곳곳에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1월 달에 이제 또 굉장히 커다란 이 산불이 이렇게 또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산불의 원인이 아마도 이 전기선 때문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 바람이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불다 보니까 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남가주에 있는 이 전기 회사에서 전기를 뭐 군데군데 이렇게 또 끊었대요. 이 바람이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불다 보니까 전기를 끊어가지고 체린이 이제 하이스쿨 이 전기가 이렇게 또 나갔다고 오늘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린이는 학교 못 가고 이한이만 학교 이렇게 또 가고 그만큼 지금 바람이 이렇게 또 세게 불었다. 그리고 좀 춥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추위가 지금 미국을 강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번 주부터 추위가 이렇게 또 내려오지 않았었습니까? 북극에서부터 그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지나서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파가 아직까지 미국 여기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히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부 지역에 이 한파가 이렇게 또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미국인들 한 4천만 명이 이 겨울 폭풍으로 고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미국 남부라고 이렇게 또 하면은 우선 이 텍사스, 이 루이지아나,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뭐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굉장한 이 겨울 폭풍으로 지금 이 영향권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례적인 이 겨울 폭풍 때문에 이 눈이 이렇게 또 내리는 지역들도 있고 텍사스에도 지금 뭐 눈이 내리고 막 그러고 있대요. 뭐 텍사스, 뭐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폭설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가 막 어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상태에다 운전을 하는데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뉴올리언스로 이렇게 또 포함한 그 걸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프 오브 멕시코가 아니라 이 걸프 오브 아메리카 여기 이제 걸프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지역에 이 좀 많은 눈이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강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좀 이따 이렇게 또 그냥 말씀드릴 건데 더 심각한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맞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루이지아나 이제 남쪽을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블리자드 있지 않습니까? 이
눈 폭풍, 그 경보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눈이 막 6인치까지 이렇게 또 쌓일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 남부 지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벨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 눈이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텍사스도 지금 굉장한 추위에 지금 떨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이제 북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 온도가 한 자릿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은 페라나이트로 이렇게 또 이 온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페라나이트로 이제 한 자리 수면은 영하예요, 영하. 굉장히 많이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 뭐 텍사스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텍사스가 이제 조금 이제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번 이 겨울 폭풍이 진짜 한 세대에 올까 말까한 그런 이제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좀 이제 조심해라. 뭐 얼음이 막 도로에 이렇게 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멀리 이렇게 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또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립이 되고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항공편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또 캔슬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항공편들 같은 거 이렇게 또 캔슬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학교들이 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휴교령을 이렇게 또 내리는 등 이 겨울 폭풍이 좀 이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겨울 폭풍, 이 추위는 앞으로 이제 며칠간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꼭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잘 얼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살짝 이렇게 또 열어둬가지고 물이 잘 이렇게 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렇게 또 쭉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에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만 거의 살았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10살 때까지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어렸을 때만 눈 내리는 지역에서 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여기 LA 지역 이렇게 또 따뜻한 곳에서만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저는 전혀 이런 겨울 그런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막 물 틀어놔야 되고, 그리고 뭐 차들마다 다 얼어버리고, 뭐 아침에 차 이렇게 또 타려고 하면은 막 얼음 뭐 앞에 긁어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드라이브웨이에 눈이 쌓이면은 뭐 눈을 막 긁어내야 된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동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중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남부에 계신 이 선벨트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지금. 아니, 이렇게 추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면서 원래는 북극 그 한파가 원래는 이렇게 가둬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온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겨울 한파가 가둬져 있어가지고 이 한파가 내려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기후 때문에 뭐 가스 같은 것들이 뭐 없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진짜 익스트림한 이런 이제 날씨를 계속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이상 기후, 이 기후 변화, 이거 진짜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심각한 이런 이 기후 변화가 들이닥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이렇게 또 거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거든요. 트럼프 2기가 어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제는 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 네,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해가지고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되어 있는 1,500명한테 네, 사면을 이렇게 또 해주는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한 그 사람들한테 인질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뭐 정치적 인질이다. 바이든 대통령 네, 그 정권에서 이렇게 또 인질로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이면서 뭐 beautiful people, 뭐 lovely people 뭐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네,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예, 이 재판에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네, 막 22년형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15년형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500명을 예, 다 이렇게 또 사면을 시켜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낸시 펠로시는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이 의사당을 이렇게 또 지키고 있었던 그 뭐 경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모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집행을 한 법 집행관들한테 다 모욕적인 일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막 사인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하면은 막 사인하는 그 쇼가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제 막 거의 한 200여 개나 되는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이렇게 또 다 한 다음에 사인을 한 그 펜 있지 않습니까? 펜을 거기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던져주더라고요. 막 여기 이렇게 막 던져주면서 진짜 쇼맨십은 세계 최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볼거리들이 예,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도 이제 다 이렇게 또 다시 꾸며야 되거든요. 네, 다시 이렇게 또 꾸미고 있으면서 그 오벌 오피스라고도 하죠. 네, 이 백악관에 있는 이 대통령 그 집무실, 그 오벌 오피스에 트럼프가 굉장히 즐겨 마시는 게 이 다이어트 코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이 대통령의 임무를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제 데스크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할 때 이제 이 다이어트 코크를 이렇게 또 마실 수 있도록 다이어트 코크 그 전용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다이어트 코크 그게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지. 그 버튼이 다시 복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는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임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1,000여 명을 지금 식별을 해내가지고 지금 삶을 이렇게 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퇴역 장군 마크 밀리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한 셰프인 호세 안드레스가 이렇게 또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임명하란 그 대통령 그 임명 직접 이렇게 또 임명을 한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르고 이제 이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임명을 하겠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하고 있는 작업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유산이라고도 하는 그 레가시 사람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바꿔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거는 다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것을 위한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가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자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편에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가 비전에 맞는 그게 자신 트럼프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다 꽂아주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할 때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리 기후 협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또 탈퇴를 하는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1기 때에도, 트럼프 1기 때에도,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하면서,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는 다 음모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치부를 해버리면서, 지구에는 음모론 같은 거 없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막 기름 파라고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 자원이 이렇게 또 많은데 왜 안 파고 왜 안 쓰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또 배출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부터 이런 뭐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 내에서 이 온실가스 같은 것들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또 배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온실가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배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상기후 같은 것들, 뭐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파리 기후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기름 같은 거 막 퍼올리고 그리고 뭐 석탄 같은 거 막 많이 캐내가지고 막 이 전기 같은 거 이 발전소에 이렇게 또 돌린다고 하면은 가격은 낮아질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으로 인한 뭐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갑자기 어마무시한 이런 뭐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산타나 바람이 불기는 불었는데 그런데 이 산타나 바람이 계속해가지고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까지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자연재해를 더 많이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하는 그 절차는 최고 한 1년까지 이렇게 또 걸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또 걸리면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하려고 했었던 게 이 미국 내에서 이 온실가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이 배출하는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해가지고 2035년도까지 대략 한 65% 정도의 이 온실가스를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감축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더 많이 이렇게 또 쓰고 뭐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나 뭐 태양광 이 에너지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써가지고 온실가스 같은 거 이제 배출하는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하는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석탄을 캐가지고 이 석탄을 떼어가지고 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것들도 지금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에너지 같은 그런 것들에 지금 미국이 비상사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것들, 뭐 오일 같은 것들 캐는 것들, 뭐 셰일 오일 캐는 것들, 뭐 내추럴 가스 같은 것들, 뭐 석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줄 베이비 그냥 다 퍼올려라. 퍼올리고 그냥 써라 라고 어저께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중국보다 더 많이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빠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미국의 1차 산업혁명 때 굉장히 성행을 했었던 그런 이 러스트 벨트 그 지역들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크 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러스트 벨트라고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1차 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났던 곳. 그런데 지금 그 1차 혁명이 일어났었던 그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밀어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러스트 벨트에서는 기름을 퍼올리고 이 기름을 더 많이 써야지만 요런 뭐 차 같은 것들 더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뭐 오일 같은 거 더 많이 캐고 그래야지만 이제 러스트 벨트에서 더 이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또 상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아줬는데 그런데 그게 잘 적중을 했죠. 미국인들은 이런 것을 더 좀 좋아한다. 오일 같은 거 더 퍼올리고 그리고 기름 같은 거 아니 왜 미국에 많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이멀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기름 같은 거 더 많이 퍼올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탈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런 뭐 국제 그런 협약 같은 것들에 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면서 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한 대로 모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미국이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다들 이제 각자 도생이죠. 다들 이제 지네 나라만 잘 살면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제 탈퇴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WHO 있지 않습니까?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지금 미국이 탈퇴를 하겠다. 라는 것에 이렇게 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WHO라고 해가지고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로벌 이제 보건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거든요. 국제적인 이런 이제 기구이면서 뭐 HIV, 뭐 에이즈 같은 것들이나 뭐 결핵에 대해서도 좀 그런 뭐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 이제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또 접종을 하는 등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기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 이제 보건 그런 곳에 그러면서 WHO에 미국이 기부를 매년 하고 있었던 그 금액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에 되는 그 금액을 이제 기부를 이제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쓰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이 WHO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때 WHO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이렇게 또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뭐 우리가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국제적으로 이런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제대로 대처도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곳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소리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이 이 WHO에다가 이렇게 또 지불하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 미국이 월등히 더 많이 이렇게 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국제적인 그런 주도를 이렇게 또 잡으면서 이끌고 가고 있었던 미국이 그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또 탈퇴를 하다 보니까 뭐 WHO라든지 뭐 파리 기후 협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이 탈퇴를 하면은 이 두 국제적인 기구가 이제 앞으로 힘을 좀 이제 못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좀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파리 기후 협정,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더 좀 이제 심각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미국의 선택은 뭐였다? 트럼프였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벌몬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북쪽에 있는 캐나다 국경, 그 국경에 있는 어느 이제 검문소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한 명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FBI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총격 사건은 이 캐나다 미국 국경 뭐 2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뭐 91번 프리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경 순찰대가 이렇게 또 한 명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는 이번 사건을 이제 연방 요원에 대한 이제 공격으로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순찰대 한 명이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용의자 한 명도 이렇게 또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FBI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는 또 이제 공공에 대한 그런 이제 위협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왜 이런 이 비극이 일어났는지 아직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이제 신중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되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카날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카날이 지금 현재 중국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 카날을 파나마한테 줬는데 왜 중국이 여기에 이 관여가 하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대통령은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이 파나마 카날은 우리나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되찾겠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파나마 카날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나마 대통령은 전에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파나마 카날은 우리 파나마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의 그 어떠한 간섭도 없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나와가지고 우리 파나마 카날은 우리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이 파나마한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준 건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제 잘못했다,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파나마 카날이 미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이 개입이 돼가지고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또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나마 대통령은 막 다급해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 것이다 그리고 뭐 중국에 개입한 거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와 장난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말로만 하지 않고 막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지금 뭐 파리 그 기후 협정에서도 지금 탈퇴를 하고 뭐 WHO에서도 지금 탈퇴를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 파나마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좀 무력을 써서까지도 이제 빼앗을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파나마 이 카날이 미국이 이 동부에서 이 서쪽으로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또 운반을 하거나 뭐 서쪽에서 뭐 동쪽으로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또 운반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 운하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거든요. 미국의 이 컨테이너 선들이 한 40% 정도가 이 운하를 통과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는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뺏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컨테이너 선들도 여기 이렇게 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중국한테도 이제 돈을 이제 짭짤하게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만든 것이라고는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국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파나마 이 카날이 중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파나마 대통령도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덴마크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그린랜드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린랜드 이제 미국의 자치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아니 그린랜드 사람들은 이 덴마크령인데 이거 그린랜드 사람들이 투표를 해라. 독립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편입이 되고 싶어 하는지 투표를 해라 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덴마크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는 이 미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또 막 거의 뭐 무력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뭐 프랑스나 뭐 독일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동맹국들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지금 혼동이 지금 오르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은 그런 별다른 타격은 입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별다른 타격은 입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내다본다고 하면은, 좀 미래에는 이제 미국이 왕따가 되면은 미국만 계속 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좀 이제 걱정이, 미래가 걱정이,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트럼프가 이런 것에도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멕시코 관세, 그리고 이제 캐나다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인을 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2월 달부터 2월 1일부터 이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25%의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우선적으로는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랑 그리고 이제 멕시코인데, 그런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단 두 나라만, 뭐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만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관세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이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되면서, 이게 관세가 미국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트럼프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사인을 한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좀 이제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무역 적자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 이렇게 또 하는 것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 그 무역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도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협정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 미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이제 정하는 것에도 이 사인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바로 마가이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 노동자들한테 더 이익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한테 이제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런 게
미국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는 그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좀 싸게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기꺼이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해외에다가 이렇게 또 공장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관세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를 올려가지고 지금 뭐 공장 같은 것들을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면은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던지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25% 이제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다가도 관세를 지금 뭐 보편적으로 뭐 35%인가 그리고 뭐 최고 뭐 60%대까지 관세를 지금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마도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또 트럼프 이제 최고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버벅이고 막 그러거든요. 말을 할 때 막 이렇게 버벅이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막 제스처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스처를 이렇게 또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에 대한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나치 그 하이 히틀러 그런 거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치를 연상을 하는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 이유가 My heart goes to you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건데 2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내 하트가 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제스처가 히틀러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트럼프한테 뭐 맹세를 하는 거냐, 지금 트럼프 뭐 나치화 되고 있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이제 대단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괴짜에게는 괴짜입니다. 굉장한 괴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못하기는 못해요. 말을 엄청나게 버벅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버벅이었거든요. 굉장히 버벅이었는데, 그거는 노력을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잘 안 되나 봐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나와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버벅여요. 처음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이렇게 더 걸면서 얘기를 이렇게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 북부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터키 북부에 있는 어느 이제 스키 리조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키 리조트 호텔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12층 건물이래요. 이 12층 건물에서 레스토랑에서부터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화재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어제 66명이 사망을 했다. 대규모 참사죠. 대규모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진짜 엄청난 대규모 참사입니다. 이 스키 리조트에 특히 지금 뭐 방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키 리조트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호텔에서 이렇게 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화재가 나다 보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12층 건물인데 이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려고 위에서 막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린 다음에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주려고 막 매트리스 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다가 막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뭐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위로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서 막 사망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66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방학에 이렇게 또 놀러 갔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서 좀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하거든요. 급속도로 이렇게 또 퍼졌는데, 그런데 이 호텔 내부에 이 나무 내장재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나무 내장재 때문에 이 화재가 급속도로 이렇게 또 퍼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또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더 조금씩 더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에 더 취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산불 같은 이런 이제 불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산타나 바람이 또 다시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여기저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 팰리세이드 그 지역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또 뭐 벤츄라 지역에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도 이 산타나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나 이렇게 또 강력하게 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습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뭐 비도 이렇게 또 내리지도 않고, 또 이제 이 온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산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방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속 좀 조심해 달라라고 이제 경보를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이 산타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뭐 산불은 더 이상 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바람이 어제 그렇게 불었는데도 말이죠.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샌디에고 있지 않습니까? 샌디에고에서 지금 불이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뭐 팔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뭐 세 곳에서 지금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소방국에서 이 산불을 이렇게 또 제압을 하려고, 진압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바람이 어제만큼은 불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 또 희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가 비 소식이 있다 라는 거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말에 아마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비 소식이 좀 좋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좀 이제 나쁜 것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산불이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이 산불이 난 곳이 이 언덕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언덕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이 다 불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지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이때 비가 만약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 랜드슬라이드, 산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 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이렇게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모르겠네요. 비가 좀 이제 적절하게 내려줬으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겠지만, 지금 이 비가 뭐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내렸다가 뭐 갑자기 안 내렸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상기후 때문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도 남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기후변화 같은 거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5%, 그리고 이 나스닥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우존스가 어느 정도 이제 완만
완만하게 이렇게 또 올라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강력하게 전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다우존스가 지금 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또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선 이 관세는 이 캐나다랑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는 25%씩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이 관세를 가지고 이 무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중국에다가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을 빨리 미국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틱톡을 미국한테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 관세 세게 매겨버리겠다 라고 관세를 무기 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는 좀 이제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은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게 만약에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침체기도 이렇게 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좀 이제 부드러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살짝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이제 취임식 바로 전에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트럼프 그 코인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는 이 트럼프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10달러였던 게 막 70달러까지 오르고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임식을 한 뒤에는 지금 그 트럼프 밈 코인이 계속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 어제는 뭐 26%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더 웃긴 게 트럼프가 그 트럼프 그 오피셜 코인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시를 한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멜라니아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이 멜라니아 퍼스트 레이디 이 여사의 이 밈 코인도 이렇게 또 출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밈 코인은 이 취임식이 있은 뒤로 절반이나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그 오피셜 그 밈 코인, 이거는 이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거는 트럼프 취임식을 맞이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기념적으로 나온 그런 이제 암호화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모 있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자신만 이제 빼고 이제 암호화폐가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코인이 10달러였다가 아마 70달러까지 올랐지만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어제 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취임을 하면서 또 최고치를 넘겼다고 합니다. 넘겼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만 3천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 암호화폐 이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많이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가 뭐 100여 개나 되는 그런 뭐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암호화폐 뭐 대통령이라며 라고 처음에 이렇게 또 나오면서 기대에 부풀려 가지고 막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 이렇게 또 찍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이거는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이 지금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네, 뭐 주택 판매, 네, 이런 게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판매 수치가 네, 계속 네, 좀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캘리포니아의 네, 이집 판매가 이렇게 적은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우선 이 캘리포니아 이제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모기지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집값이 다른 주들에 비해서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 네, 그리고 네, 모기지율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를 하면서 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31개월 네, 계속해가지고 40만 채 아래에 판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네, 좀 이제 역대 낮은 수치를 계속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수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단독주택 이제 중간 가격은 86만 달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작년 5월 달을 본다고 하면은 네, 작년 5월 달에는 네, 이 중간 가격이 90만 달러가 넘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이 네,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네, 지금 이 집 가격이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모기지율이 다시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은 집값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이제 관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이제 뭐 멕시코랑 그리고 캐나다에다가 25% 이제 매기겠다라는 것에 이렇게 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세가 이제 올라갈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것들에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관세를 10%에서 60%대까지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업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한 67% 정도는 당연히 가격을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전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가구, 운동화, 장난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미국에 이렇게 또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우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한 35%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고 뭐 60%대까지 관세를 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운동화, 장난감, 그리고 뭐 가전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관세를 35% 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35% 가격이 오르고, 60% 붙으면은 가격이 60%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도 지금 뭐 관세를 25% 이렇게 또 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25%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진다고 하면은 우선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것이고, 맥주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25%씩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에 관련이 된 그 수많은 부품들에 대해서도 25%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25% 정도의 이제 세금이 이렇게 또 관세가 매겨진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자동차 25% 이렇게 또 상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겨울 제품들, 뭐 겨울 옷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리고 냉동 감자,
냉동 감자를 캐나다에서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냉동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는데 이 냉동 감자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가격을 안 올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 기업 그 생산지를 이제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옮기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지를 옮기는 것은 아마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그만큼의 이제 공장을 다시 거기다 지었는데 다시 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가 뭐 100년 만년 계속 이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만 올리고 이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만 인플레이션 맞고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고 좀 위태위태해 보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이 와이칼라 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칼라 잡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 이제 직원들한테 AI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또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 한 10,00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한테 이 AI 어시스턴트를 지금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능률을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AI를 쓰므로 해가지고 능률이 오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적게 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들을 더 안 쓰면 안 썼지 더 쓰는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능률이 이렇게 또 오르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좀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최대 동맹국 한국을 좀 잘 같이 이렇게 감싸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DEI 막 저버리고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제 뉴스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